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스프링. 네, 우리 새로운 이스프링이 나왔죠. 이 물이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머물다가 갈까요? 네, 거의 한 달을 머물고 갑니다. 그런데 주요 장기 있잖아요. 뭐 간이나 폐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몇 달씩 머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폐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시는 이 소중한 물 한 잔이 28일 동안 나의 몸 곳곳을 돌다가 빠져나가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물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흡수되는 시간 한번 보세요. 혈액은 30초 만에 흡수되고요. 뇌까지는 1분 만에 간다고 합니다. 피부로는 10분, 장기는 한 20분 만에 도달을 한다고 해요. 아, 진짜 대단한,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너무 소중한 물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상 속에서 수분을 잘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산소를 몸 곳곳에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물을 통해서 어떤 영양분이나 그리고 노폐물도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운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절 있잖아요.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기도 하고요. 땀과 호흡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되게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은 나의 그 몸의 그 보일러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보일러가 보면 이제 우리 집을 다 돌잖아요. 그렇게처럼 내 몸을 돌 때 따뜻한 혈액을 통해서 이제 돌게 되고 체액을 통해서 돌게 되는데 내부 체온 조절을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이 물에 의해서 대사하고 운반을 할 수 있는 우리 몸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있나요? 네. 수돗물, 네. 그리고 아니면 지하수. 우리 첫째 어릴 때 지하수를 떠먹었거든요. 저희 아파트에 산 위에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좋은 물이다 생각하고 지하수를 저 떠먹었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먹는 샘물,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먹는 샘물을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수기를 많이 쓰죠. 잠시만요. 하면은. 네. 그쵸, 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환경이 이렇게 이제 많이 변하고 있죠. 2000년대보다 지금 20년 지난 지금, 화학 산업이 한 180%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보면은 이거는 1200배, 13배가, 1200%, 13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이 발전할수록 환경이 오염이 될수록 미세 플라스틱 규모도 엄청 이렇게 너무 커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의료기기 있잖아요. 그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증가하고, 요즘에 이제 성인 인구들이 뭐 만성질환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약품을 접하게 되고 또 먹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의약품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그 영화 보니까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약 사범들 이렇게 잡으러 갔더니 집에서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마약을 막 화장실에 막 가루니까 막 화장실에 버리고 뭐 개수대에 버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 하천을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세제 내성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신종 감염균의 또 증가, 진화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가 발달하고 우리가 이제 편의를 느끼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면서도 이렇게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 시스템에도 새로운 진화가 필요하죠. 그전에는
좀 주요했던 게 뭐냐면 녹이었던 것 같아요. 배관에 녹이 많이 쓰니까 역삼투압 정수기로 깨끗하게 걸러주는 게 주 포인트였던 것 같고, 이렇게 배관을 따라서 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배관이 요즘에 에폭시 배관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폭시 배관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도 있죠. 여기 보면은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상수도관 파열 있잖아요. 그 상수도관 이제 그 공사하는 거 한 번씩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제 열면은 안에가 항상 이제 뭐라 해야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 흙이 젖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이 조금 조금씩 새겠죠. 그러면 샌다는 말은 어디선가 그 구멍을 통해서 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수돗물들이 우리 집에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파트 물탱크 거거든요. 저희 집은 빌라인데 저희 집도 이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물탱크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근데 안에 제가 들어가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저수조나 물탱크 청소가 밑에 슬러지가 엄청 많이 끼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청소하고 나면 이렇게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세요. 이 수돗물에 이렇게 깨끗하게 정수돼서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맨 마지막에 우리 집으로 항상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다가 오는 그 물탱크가 또 안전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물탱크가 보면 완전 밀폐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들이 분명히 이 물탱크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싹 내려앉아가지고 이제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슬러지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서 끝에서 탁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1990년대는 수도관 속의 녹이 제일 포인트였어요. 물 안에 있는 이런 녹을 잘 제거해서 안전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데 이제 2020년대, 지금은 이제 미세 플라스틱, 과부하물, 잔류의약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세계 강에서 약물 칵테일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아이슬란드하고 아마존 두 곳 빼고요. 104개 나라의 강에서 잔류의약품이 검출이 되는데 한 가지만 검출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죠. 이게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같이 들어간다거나, 뭐 항균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되는 거다. 나는 우울하지 않은데 계속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이 상호작용,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실험할 때 보면 어떤 한 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는 괜찮았어요. 안정성이 있는데 여기에 뭐 이제 한 방울 뭐가 탁 더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불이 난다거나 막 펑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역할이 일어나고 내 몸에 어떤 이제 그 위험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내 용축의 연구가 많지 않다는 거, 기준이 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된 그 신문인데요. 이렇게 의약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 저희 나라 우리나라에 6개 하천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보면은 붕어들을 봤더니 붕어들이 중성화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암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암수가 없으면은 걔네들이 더 부화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의약 물질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하천에 들어가면서 항생제 내성균이 있는 슈퍼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소독 기준도 전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붕어같이 이런 작은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아주 작으니까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뭐 어른들은 뭐 그렇다 쳐도 지금 뭐 저도 40 넘게 50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저희 지금 태어나는 아기들, 아니면 태아에 있는 아기들, 그런 진짜 정말 지금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성장해야 되는 아이들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요즘은 정수기가 없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수기를 쓰고 어떻게 뭐 얼음이 나온다든지 따뜻한 물이 나온다든지 뭐 그렇게 편리하게 편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정수기는 쓰는 거죠. 안정성을 따지는 집들은 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렌탈 정수기를 이렇게 렌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제 친구 집에 갔더니 이제 물탱크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 물탱크가 있었어. 그러니까 있는데 여기에 그 방문 그 코디님께서 오셔가지고 물탱크를 열더니 물티슈로 슉 닦으시더라고요. 물티슈로 싹 닦으시더니 물을 이제 뭐 이렇게 또 붓더라고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칼칼칼 좀 받더니 그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물티슈로 뭐 앞에도 닦고 저기도 닦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기준이 없으니까 아, 그 정수기 청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좀 쇼킹하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필터를 갈아줄 때 두세 달에 한 번씩 와서 갈아주시면 집집마다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잖아요. 뭐 식구 많은 집은 빨리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정수기 필터가 빨리 닳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식당 같은 데서는 엄청 빨리 쓰실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 필터 가는 거는 두세 달에 그냥 일정한 시간에 그 코디님께서 오셔야 이제 필터를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정성에는 좀 의문점이, 퀘스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렇게 더운 물, 찬물, 얼음물 나오는 거는 미네랄이 없는 물이죠. 이 산성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물, 우리 몸 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7.4의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미네랄이 없는 물을 계속, 뭐 하루 한 번, 두 번은 상관없겠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렇게 물을 먹게 되는데, 이때 미네랄이 부족한 그런 산성수를 장복했을 때 뇌졸중이나 암이나 심장병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역삼투압 정수기 방식의 정수물은 산성비가 이제 산도가 5.6인데요. 역삼투압 정수기가 5.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먹어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를 먹던지 아니면 미네랄 농축액을 뭐 따로 보충을 해서 먹던지 아니면 요즘에는 역삼투압 정수기에도 미네랄 그 필터가 따로 또 추가가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테스트 해보면 이제 미네랄이 산도가 이렇게 중성으로 나오거나 그렇게 약 알칼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천연의 어떤 미네랄은 아니잖아요. 합성 미네랄을 첨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꾸준하게 장복하면은 또 좋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 먹는 거, 아까 먹는 샘물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이제 있으면 수질 기준 부적합이 굉장히 두 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이제 부적합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돼지 수천 마리가 발광으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들어가는데 요때는 좀 이제 오래됐죠. 기사는 오래된 건데 이제 그때 구제역 있거나 아니면 뭐 오리나 닭이나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묻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묻을 때는요, 그 살아있는 애들을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애들을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비닐을 깔고 이제 그 살아있는 애들을 이제 묻는데 걔네들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 비닐이 찢어질 수밖에 없대요. 그러면 그 사이로 또 이제 그렇게 그 아이들의 그 침출수가 이제 지하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먹는 샘물 제조하는 곳 가까이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묻기도 하고 지하수는 다 이동하잖아요. 안에서 막 왔다 갔다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이제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따는 순간 이제 세균이 탁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하루 지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이제 이렇게 한 1000배, 막 이렇게 10,000배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생수병 이제 많이 사 드시지만 이 미세 플라스틱이 1리터 안에 24만 개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보면은 그 삼다수나 뭐 이런 브랜드 이런 데 이제 가서 정수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샘물물을 받을 때 이 통을 얘네들이 제조하는 게 아니고 또 통을 제조하는 곳에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통을 뚜껑하고 그 밑에 본체는 따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가 이제 다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나 공기 중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또 그 통 안으로 뭐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통을 세척을 하고 다시 물을 받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연 속에 있는 플라스틱이 다시 미세하게 잘게 쪼개져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고, 물로도 들어오고요. 음식으로 들어오고요.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더 진짜 미세 플라스틱도 많은 게 그 인공 눈물 있잖아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쓰실 때는 딱 따시면은 한 3-4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이렇게 눈에 쓰셔야 되는데, 그때 떨어뜨리고 나서 눈에 넣으시면은 쓸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 너무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음식으로나 물로 섭취하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주일간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신용카드 한 장이래요. 예. 한 달간은 칫솔 1개 정도를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나는 플라스틱을 안 먹는데 왜 자꾸 들어오냐."는 거죠. 이게 음용수로 들어오는 이제 경로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뇌 조직의 0.5%가 미세 플라스틱이래요. 이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런 뉴멕시코에서 미국 멕시코대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더니 죽은 사람 부검을 했더니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양과 간하고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뇌에서 발견된 게 굉장히 7 배에서 30 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조직의 0.5%가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치매가 다들 걱정이시잖아요. 근데 뇌가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쓰여지는 이 플라스틱은 버려지면 결국 돌아서 작은 조각이 된 상태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사이 플라스틱을 끊임없이 손에 쥐게 됩니다. 일상생활뿐이 아닙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도 플라스틱은 곳곳에서 쓰입니다. 이 과정에서 버려진 플라스틱은 잘게 쪼개집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만큼 작은 알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땐 손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옵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실험쥐의 입에 머리카락 50분의 1의 두께인 2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넣었습니다. 위장이나 신장 등 소화기관은 물론 뇌에도 쌓였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혈액-뇌 장벽도 뚫었습니다. 단순히 뇌에 축적되는 것 이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 뇌에는 미세 악요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을 분해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미세 악요세포를 죽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뇌에선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뿐 아니라 죽은 미세 악요세포를 분해하기 위해 또 다른 미세 악요세포를 동원하지만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팀은 뇌 안에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응 기술을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오염물이 없고 유해 물질이 없는 물, 그리고 미네랄이 함유된 물, 그리고 약알칼리수, 그리고 용존 산소가 풍부한 그런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 플라스틱을 없애는 것 중에서 또 연구 결과가 있던데, 그 경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슘이나 뭐 이렇게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물들을 끓이면요, 미세 플라스틱하고 이제 흡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끓여서 놔두면 걔네들이 가라앉는대요. 그래서 위에 물만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에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네랄은 없는 거겠죠? 미네랄이 미세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흡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떤 물을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오염 물질이 이렇게 새로운 정수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이
출시가 되었고요. 네, 뉴 이스프링 170가지 이상을 걸러주는 그냥 강력한 정수 성능을 가지고요. 그리고 NSF에서 높아진 신뢰도로 이렇게 인증을 좀 더 추가로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편의성이 좋죠. 지금 저희 집도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필터 가는 게 너무 쉽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 0.5에서 1 마이크로미터 입자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여과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NSF에서는요, 85%가 기준이래요. 근데 우리 이스프링은 99% 제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WQA 같은 경우는 직접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NSF는 직접 테스트를 하고 실험하고 인증을 해주죠. 그래서 어디서 인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항목을 인증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호막이 포낭이 있는 박테리아. 요즘은 이제 박테리아도 진화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걔네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하나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염된 물을 통해서 이제 내 몸에 들어왔다가 아, 얘가 지금 이 몸은 내가 살아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막을 탁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호막이 있어서 UVC 이제 살균이 좀 어렵다는 거죠. UVC 살균 자체로만은 제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것까지 이제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천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마시는 물이 항생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에 오염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캐나다와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을 포함한 4대 강에서 의약물질이 대거 검출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이후 정부는 식수원 관리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취재팀이 한강의 약물 오염 실태를 조사한 최근 보고서를 입수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각종 약물이 여전히 검출되는 건 물론 정수된 물에서도 일부 약물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민 2,500만 명이 의존하는 상수원, 팔당댐 인근 한강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가 해마다 2차례씩 이곳 팔당 등 기수장 5곳의 물을 채취해 검사해봤더니 지난 5년 동안 항생제 성분인 설파메톡사졸과 린코마이신, 간질 치료제 성분인 카바마지핀 등 의약물질 12종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약물은 정수 처리를 거친 뒤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 처리를 거친 수돗물과 제품화된 아리수에선 5가지 약물이 나왔습니다. CT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 이오파미돌과 이오프로마이드, 아스피린의 주성분인 소염제, 아세틸살리신산, 각성제 성분 카페인과 카페인 대사 물질인 파라잔틴입니다. 이오파미돌은 리터당 최대 394 나노그램이 검출됐고 나머지 약물들은 최대 12에서 24 나노그램이 나왔습니다. 2008년 4대강 하천에서 의약물질 15종이 검출됐는데 10년 넘게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몸에 흡수돼도 문제될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해당 약물의 체내 농축 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노출을 우려했습니다. 수돗물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먹었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께 우리 몸에 노출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영향이 없다라고 단언할 만한 독성학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최근 한강 하수에서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고 해당 성분은 하수 처리를 거쳐도 거르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생물들은 그 낮은 농도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고 계속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잔류 약물에 노출된 물고기가 성별이 바뀌어 멸종한 해외 연구 사례도 나왔고 미국, 유럽 등에선 신약 승인 때 어류 등에 대한 생태 독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프링은 신종의약품 19종에 대한 여가 성능까지 NSF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항우울제 성분, 정신성 의약품, 대사물 이런 성분들을 이렇게 검증해서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불화 화합물이 걱정되는 건 끓여도 안 없어지고 침전을 시켜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집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정훈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과불화 핵산 술폰산은 신진대사를 교란시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체중 감소와 혈액 응고 시간 증가,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일으켰습니다. 방수 용도로 쓰이는 과불화 화합물은 프라이팬이나 등산복 표면을 코팅하는 데 들어갑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끓인다고 해서 부서지거나 제거되는 성질의 물질은 아니고요. 해당 물질이 녹아있는 수돗물을 그릇에 담아 가스레인지에서 열을 가하거나 강한 햇볕에 쪄여도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정수장에서 활성탄의 투입량과 처리 시간을 늘리면 과불화 화합물을 90% 이상 거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믿고 마셨던 수돗물,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네. 이렇게 불멸의 화학 물질이라고 하는 과불화 화학물이 그전 이스프링에는 2가지를 거른다고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하위 5종까지 딱딱 걸러주는 그래서 총 7종을 여가 성능을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일본에서요. 일본의 44곳 전용 수도에서 PFAS가 검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공포가 되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크워터스라고 얼마 좀 됐죠.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인류의 99%는 이미 중독됐다. 이렇게 어떤 미국의 어떤 지역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기형이 많이 출산이 되고 하는 그런 것들, 이것도 과불화 화합물의 피해에 대한 어떤 영화였죠. 그래서 이렇게 과불화 화합물이 내 몸에 축적이 되면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면역 기능이나 암 유발을 시킨다거나, 간 기능을 저하시킨다거나, 임신 장애나 태아의 기형, 이런 거에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전한 물이 너무너무 또 시급한 상황이고 수돗물에도 있다고 하니까 또 그리고 정확한 그런 이제 대책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이스프링이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프링이 획득한 인증 마크를 보면요, NSF에서 미국 위생재단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WQA 미국 수질협회에서 고드실 마크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중 필터를 통해서 프리필터,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 이렇게 통해서 저희에게 걸러주죠. 카본 블록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활성탄을 통해서 과불화 화합물을 걸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카본 플럭이 저희 압축 활성탄이잖아요. 그래서 PFOA, PFOS 등 이렇게 과불화 화합물 그리고 잔류 의약품 이런 것들을 걸러줍니다. 네. 잠시만요. 프리필터 보시면 이렇게 큰 오염 물질들을 여과해 주는데 디펜스 가드 앞에 보면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뺐다 끼웠다 할 수 있고 교체를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전에 이스프링 정수기가 석회질이 좀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그런 데도 이스프링을 저희는 설치를 해드렸는데 조금 필터가 빨리 달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빨리 달았는데 이게 프리필터가 있기 때문에 요 프리필터만 교체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고 디펜스 가드나 카본 블록의 성능을 더 오래 유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펜스 가드 그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아까 봤던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포낭, 그리고 병원균 이런 것들이 입자를 여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압축 활성탄이 카본 블럭은 예, 흡착, 흡수 여과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잔류의약 물질이나 과부하 화합물 이런 것들을 여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압축으로 돼 있는 그냥 활성탄이 아니고 압축돼 있는 활성탄은 보면 기공이 굉장히 많아요.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공 사이사이에 모든 면에서 이렇게 흡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UVC LED를 이제 NSF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받았습니다. 예. 미생물이 가장 취약한 파장이 265 나노미터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그 L400 할 때도 보면 그 파장, 파장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파장에 따라서 내 그 두피에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갈 수 있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살균 효과 구간을 보면요. 265 나노미터에서 269 나노미터 사이가 이렇게 이제 미생물을 잘 이렇게 스탑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고, 요렇게 DNA하고 RNA 구조 자체를 이제 파괴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증식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화학 물질이 없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UV 라이트가 있는데 UVC LED가 요 빛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고 위에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착 온 이제 그 물 속을 다 이렇게 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UV 챔버를 가득 채우면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정말 다 모든 물이 우리 지금 정수되는 모든 물이 이렇게 UVC LED로 깨끗하게 살균돼서 이제 저희가 마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99.9999%를 비활성화시키는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바뀌면서요. 그전에 UV 램프는 필터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매년 교체할 때마다 UV 램프를 그렇게 버렸어야 됐는데 UVC LED는 최대 10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램프 폐기가 없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고 25% 에너지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Amway is actually the first manufacturer that NSF has certified a UVC LED system to Class B of NSF Standard 55. If you see the NSF mark on a product, you can be assured that it has been certified by NSF to remove harmful contaminants from drinking water. 네, NSF에서 이렇게 4가지 항목을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세계 최초 정수기 인증, 그리고 UVC LED 정수기 인증, 그리고 WQA 인증, 그리고 그전에는 2년 동안 품질 보증을 했었는데요. 3년 연장이 돼서 5년 동안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이스프링 개발팀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많은 과학자분들께서 같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메이 헬스홈 앱 쓰고 계시나요? 너무 좋더라고요. 깔고 이 이스프링이 우리 집에 오늘 얼마나 물을 먹었는지, 지금 일주일간 어느 요일에 제일 이렇게 물을 많이 썼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이제 그 언더싱크에 설치를 했는데, 그전 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컴팩트하게 더 들어가더라고요.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직관적인 LED 디스플레이, 이렇게 색깔로 이제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틀 때만 딱 틀 때 이렇게 이제 그 빛이 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물 마음껏 쓰시는데 한 10년간 이제 구매를 하시고 유지비까지 포함하시면 하루에 13.6리터 온 가족이 넉넉하게 쓰시는데 한 1,000원에 쓰실 수 있습니다. 13리터 1,000원에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전기세도 얼마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스프링 가격을 보시면 일시불로 하실 때는 152만 8천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필터 구매액은 안에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해 구매하실 때 27만 2천 원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이제
이제 할부로도 가능하신데요. 선급금 내시고 나면 36개월간 35,900원 스마트페이로 이렇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제가 여기 그 자연드림에 있는 자연땡땡에 있는 그 깊은 물,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그 물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1리터짜리 12개 들어있으면 조합 원가로 구매하시면 한 1,800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근데 이스프링 10년 사용하시면 아까 13리터에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예. 이렇게 이제 사서 드시는 물을 자체는 이 물 가지고 그냥 마시는 물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프링을 쓰시면 정말 편한 게 쌀 씻고 뭐 과일 씻고 모든 거를 다 사용하실 수 있고 국 끓이고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편하게 안전하게 충분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스프링을 쓰시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좋은 물, 안전한 물 드시고 우리 항상 드리월 드리더님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